긴급 경고. 지금 이 영상을 끄시면 당신의 생명을 놓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 아프고 말이 어눌해지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진다면 당신은 지금 조용한 살인자 뇌졸중의 문턱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매년 수많은 사람이 이 질병으로 쓰러지고 살아남아도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몸은 죽음의 문턱에서 필사적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단 1분 1초도 지체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 강남신경외과 30년 경력의 이명호 의사가 공개하는 뇌혈관 파열 직전 생명을 구하는 3가지 핵심 경고 신호를 통해 당신과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의 건강도움 박사 이명호 박사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신경외과의 이명호 박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시니어들에게 매우 중요한 뇌혈관 파열 직전 생명을 구하는 3가지 핵심 경고 신호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채널 고정,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매일 바쁜 일상을 살아가며 크고 작은 건강 문제에 부딪히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소한 신호들이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병의 전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는 바로 뇌혈관 질환, 그 중에서도 특히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뇌졸중입니다. 뇌졸중은 예고 없이 찾아와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심혈관 질환과 코로나19 다음으로 높은 사망 원인을 차지하며 생존하더라도 심각한 후유증으로 인해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우리나라 통계청법에 의하면 뇌졸중 관련 뇌혈관 질환은 사망 원인 4위입니다. 또한 그로 인한 사망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그 심각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몸은 뇌혈관이 터지기 직전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경고 신호들을 보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호들을 정확히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처한다면 뇌졸중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귀중한 정보를 통해 뇌졸중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고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대처하는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단 40-50분 정도만 투자하시면 여러분과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핵심 지식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뇌졸중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뇌졸중을 흔히 중풍이라고 부르며 한번 발생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막연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뇌졸중이 무엇이고 왜 그렇게 위험한 질병으로 불리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졸중은 뇌의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 기능에 손상이 오는 질환을 총칭합니다. 우리 뇌는 몸 전체 기능의 컨트롤 타워와 같습니다. 심장이 뛰고 숨을 쉬고 손가락 하나를 움직이는 것부터 생각하고 말하고 느끼는 모든 활동이 뇌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뇌에 혈액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뇌세포가 손상되고 결국 그 기능을 잃게 되는 것이죠. 마치 전기가 끊긴 컴퓨터가 작동을 멈추는 것과 같습니다. 뇌졸중은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뇌경색, 전체 뇌졸중의 약 80%를 차지하며 뇌혈관이 막혀 혈액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입니다. 마치 강물이 흐르다 댐으로 인해 막히는 것과 비슷하죠. 주로 혈관이 좁아지거나 혈전 피떡이 생겨 발생합니다. 둘째는 뇌출혈,
뇌혈관이 터져 뇌 안에 피가 고이는 경우입니다. 뇌를 압박하고 손상시켜 더 치명적인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높은 혈압으로 약해진 혈관이 터지거나 뇌동맥류와 같은 선천적 이상으로 혈관이 부풀어 오르다 파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졸중이 무서운 이유는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발생한다는 점과 한번 손상된 뇌세포는 재생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입니다. 뇌졸중이 발생하면 언어장애, 마비, 인지 능력 저하 등 다양한 후유증이 남을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은 침묵의 살인자 또는 재앙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만 할 수는 없습니다. 뇌졸중의 위험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대처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 질병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 몸은 그 전에 미묘한 경고 신호들을 보낼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신호들은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면 큰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30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며 뇌혈관 질환이 우리 몸에 보내는 조용한 신호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늘 강조합니다. 가장 흔하면서도 간과하기 쉬운 신호 중 하나는 바로 두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통을 일상적인 증상으로 여기지만 뇌혈관 질환과 관련된 두통은 일반적인 두통과는 다른 특징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없던 새로운 형태의 두통이 갑자기 시작되거나 점점 더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거나 특정 자세나 활동과 연관되어 나타나는 경우에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수면 중에도 두통이 심해져 잠에서 깨는 경우 또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두통이 심한 경우 등은 뇌압 상승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진찰이 필요합니다. 두통 외에도 다양한 신경학적 증상들이 뇌혈관 질환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 또는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기 어려워지는 언어 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야가 흐려지거나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 장애, 어지럼증과 균형 감각 상실, 그리고 얼굴의 한쪽이 마비되는 증상 등도 뇌졸중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하는데 이를 일과성 허혈 발작 TIA라고 부릅니다. TIA는 미니 뇌졸중이라고도 불리며 실제 뇌졸중이 발생하기 전 나타나는 강력한 경고 신호이므로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초기 신호들을 인지하는 것은 뇌졸중의 조기 진단과 치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음에는 알아야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뇌혈관 파열 직전 생명을 구하는 3가지 핵심 경고 신호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30년간 많은 임상 경험을 통해 강조하는 생명을 구하는 3가지 핵심 경고 신호 중 첫 번째를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벼락 두통입니다. 이 용어는 단순히 심한 두통을 넘어섭니다. 말 그대로 머리에 벼락을 맞은 듯한 살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극심하고 갑작스러운 두통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벼락 두통은 일반적으로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뇌동맥류는 뇌혈관 벽이 약해져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상태를 말하는데 평소에는 아무런 증상 없이 잠복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터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파열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
벼락 두통인 거죠. 통증은 순식간에 최고조에 달하며 단순히 아픈 것을 넘어 생전 처음 느껴보는 고통과 함께 머리가 터질 것 같은 압박감을 동반합니다. 환자분들이 마치 뒤통수를 망치로 세게 얻어맞은 듯하다고 표현합니다. 이전의 모든 두통은 두통도 아니었다고 말할 정도죠. 이런 두통은 절대 일반적인 편두통이나 진장성 두통과는 다릅니다. 이 벼락 두통과 함께 목덜미가 뻣뻣해지거나 구토, 의식 저하, 혼수 등의 증상이 동반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곧바로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나 주변 사람이 갑자기 벼락, 두통을 호소한다면 단 1분, 1초도 지체하지 마십시오. 이는 생명이 경각에 달린 응급 상황입니다. 즉시 119에 전화하거나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이동해야 합니다. 머뭇거리는 시간만큼 뇌세포는 죽어가고 영구적인 손상이 남을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기억하십시오. 벼락 두통은 단순한 두통이 아니라 당신의 뇌가 보내는 마지막 SOS 신호입니다. 이제 두 번째 핵심 경고 신호입니다. 바로 몸의 마비와 언어 장애입니다. 이 신호들은 뇌졸중 환자에게 가장 흔하게 나타나며 일반인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명확한 증상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증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실수를 저지른다는 점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갑자기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졌다가 몇 분 뒤 괜찮아져서 병원에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면 이미 뇌혈관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들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할까요? 첫째, 갑작스러운 편측 마비 또는 감각 이상입니다.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입니다. 예를 들어 식사 중 젓가락질을 하다가 갑자기 손에 힘이 풀려 젓가락을 떨어뜨리거나 걷다가 한쪽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하는 경우입니다. 혹은 얼굴의 한쪽이 일그러지거나 마비되어 웃을 때 비대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보통 몸의 한쪽 편에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둘째, 갑작스러운 언어 장애입니다. 이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이 떠오르지 않거나 말이 어눌해져 다른 사람이 알아듣기 힘든 말하기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유창하게 대화하던 사람이 갑자기 단어가 생각나지 않거나 발음이 꼬여 이상하게 들리는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해하기 장애인데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도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증상입니다.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하거나 지시를 따르지 못하는 등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단 몇 분이라도 나타났다가 사라진 경우를 일과성 허혈 발작 TIA이라고 부릅니다. 흔히 미니 뇌졸중이라고도 불리는 TIA는 실제 뇌졸중 발생 전 나타나는 강력한 전조 증상이며 TIA를 겪은 사람은 3개월 이내에 실제 뇌졸중이 발생할 위험이 5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증상을 경험했다면 시간이 지났다고 괜찮아진 것이 아니니 반드시 즉시 병원을 찾아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결코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세 번째 핵심 경고 신호는 바로 시야 이상과 심한 어지럼증입니다. 이 증상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어 더욱 간과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찾아온 시야 문제나 극심한 어지럼증은 뇌의 특정 부위에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심각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눈이 침침하거나 어지럼증을 느끼면 단순히 피곤하거나 노안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뇌졸중으로 인한 시야 이상이나 어지럼증은 일반적인 증상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시야 이상과 어지럼증을 경계해야 할까요? 첫째, 갑작스러운 시야 장애입니다. 이는 한쪽 눈이 갑자기 안 보이거나 시야의 일부가 깜깜해지거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 현상 등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한쪽 눈에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책을 읽다가 특정 글자가 갑자기 보이지 않거나 운전 중 시야의 한 부분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뇌의 시각 중추나 시신경에 혈액 공급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갑작스럽고 극심한 어지럼증과 균형 감각 상실입니다. 단순히 일어설 때 어찌란 느낌이 아니라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듯한 현기증과 함께 몸의 균형을 잡기 어려운 증상입니다. 서 있거나 걸으려고 하면 한쪽으로 자꾸 쏠리거나 넘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심한 경우 구토가 동반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증상은 뇌의 평형 기능을 담당하는 소뇌나 뇌간 부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거나 똑바로 걷지 못하는 증상이 갑자기 나타난다면 즉시 뇌졸중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야 이상이나 어지럼증이 단 몇 분이라도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앞서 언급한 일과성, 허열 발작 TIA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머지않아 실제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결코 가볍게 넘기지 말고 즉시 전문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과 검사를 받는 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시력과 균형, 나아가 생명까지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뇌졸중의 주요 경고 신호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뇌졸중 골든타임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되는 결정적인 순간이며 단 1분 1초의 지체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뇌졸중은 시간이 곧 뇌입니다. 증상이 발생한 직후 얼마나 빨리 병원에 도착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느냐에 따라 환자의 예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뇌경색의 경우 증상 발생 후 3시간에서 최대 4.5시간 이내가 골든타임으로 불립니다. 이 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하면 막힌 혈관을 뚫는 혈전용해제, JPA, 주사 치료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혈전용해제는 혈관을 막고 있는 피떡을 녹여 혈액 순환을 재개함으로써 뇌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강력한 치료법입니다. 하지만 이 골든타임은 매우 엄격합니다. 시기간을 놓치면 혈전용해제 치료의 효과가 떨어지거나 오히려 출혈 위험이 높아져 시도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골든타임을 놓쳤거나 혈전용해제 치료로 효과를 보지 못하더라도 일부 환자의 경우 최대 24시간 이내까지 혈관 내혈전 제거술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특수 카테터를 뇌혈관에 삽입하여 직접 혈전을 빼내는 시술로 숙련된 의료진의 기술과 첨단 장비가 필수적입니다. 뇌출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출혈량이 적거나 지주막하 출혈의 경우 빠른 시간 내에 병원에 도착하여 혈압 조절, 뇌압 조절 등 적절한 응급 처치를 받아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수술을 통해 출혈 부위를 지혈하거나 뇌동맥류를 클립으로 묶는 시술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뇌졸중 증상을 인지하는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망설임 없이 119에 전화하거나 응급실로 직행하는 것입니다. 증상이 경미하다고 또는 잠시 괜찮아졌다고 해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은 회복의 기회를 잃는 것과 같습니다. 가족이나 주변에 뇌졸중 증상이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응급 상황임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당신의 신속한 판단과 행동이 한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뇌졸중 예방과 조기 발견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그런데 간혹 병 찾으려다 암에 걸린다는 식의 다소 극단적인 주장을 듣곤 합니다. 특히 고령층에서는 건강검진의 필요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연 이 말이 사실일까요? 이러한 주장에 대해 건강검진이 오히려 독이 된다는 이야기는 대부분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물론 모든 검사가 100% 완벽할 수는 없으며 과잉 진료나 불필요한 불안감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극히 일부의 경우이며 건강검진의 순기능이 훨씬 더 크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는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에 대한 우려입니다. 엑스레이나 CT 촬영 시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신 의료 장비는 방사선 노출량을 최소화하며 일상생활에서 받는 자연 방사선량과 비교했을 때 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닙니다. 오히려 심각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 기회를 얻는 이점이 훨씬 큽니다. 예를 들어 뇌혈관 질환의 경우 CT나 MRI 혈관 조영술은 뇌동맥류나 뇌혈관 기형 등을 발견하는데 필수적인 검사입니다. 또 다른 오해는 오진이나 과잉 진단에 대한 걱정입니다. 모든 의료 행위에는 오차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숙련된 의료진과 첨단 장비를 갖춘 의료기관에서는 오진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모호한 결과가 나왔을 때는 추가적인 정밀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무조건적인 수술이나 시술을 권유하기보다는 환자의 상태와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선의 치료 방향을 제시합니다. 사실 건강검진은 병을 찾는 것이 아니라 병이 되기 전에 예방하거나 초기 단계에서 발견하여 치료 가능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뇌혈관 질환처럼 초기 증상이 미미하거나 없는 경우가 많은 질병은 건강검진을 통해 미리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등 기본적인 검사만으로도 뇌졸중의 주요 위험 인자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뇌 MRI나 MRA 같은 정밀 검사를 추가하여 뇌혈관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병 찾으려다 암에 걸린다는 말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오해입니다. 오히려 꾸준한 건강검진은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이며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처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뇌혈관 질환 예방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건강한 식습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식초가 보약보다 더 대단한 식품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간과 혈관, 건강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식초의 놀라운 효능과 함께 뇌혈관 건강을 지키는 식습관, 비법 10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뇌혈관 건강은 결국 혈액 건강과 직결됩니다. 그리고 식초는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을 유연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흥미로운 식품입니다. 물론 식초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올바르게 섭취하면 우리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식초는 어떻게 간과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첫째, 혈액순환 개선입니다. 식초에 함유된 초산은 혈액 속 노폐물을 분해하고 혈액의 점도를 낮춰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돕습니다. 이는 혈관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주어 고혈압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끈적한 혈액은 혈전 생성을 촉진하여 뇌졸중의 위험을 높이는데 식초는 이러한 혈액의 흐름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둘째,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입니다. 식초는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를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 수치를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특히 사과 식초의 경우 이러한 효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혈관에 쌓이는 콜레스테롤은 동맥경화를 유발하여 뇌졸중의 주요 원인이 되므로 식초는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간 기능 개선 및 해독 작용입니다. 식초는 간의 해독 기능을 돕고 피로 물질인 젖산을 분해하여 간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건강한 간은 몸속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하여 혈액을 맑게 유지하고 이는 곧 뇌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과 같아서 간 기능이 저하되면 혈액의 질이 나빠지고 혈관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넷째, 혈당 조절입니다. 식초는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당뇨병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중요한 효능인데 혈당 스파이크는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켜 동맥경화와 뇌졸중의 위험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식후 식초 한 스푼은 혈당 관리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체중 감량 및 신진대사 촉진입니다. 비만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뇌혈관 질환의 주요 위험 인자입니다. 식초는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지방 축적을 억제하여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줍니다.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뇌혈관 건강을 지키는 기본적인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식초 섭취 시에는 물에 희석해서 마시고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가 약하거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비법은 오메가3 지방산의 충분한 섭취입니다. 오메가3는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 수 없어 반드시 외부로부터 섭취해야 하는 필수 지방산입니다. 이 성분은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 염증을 줄이며 혈액 응고를 방지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고등어, 연어, 참치와 같은 등푸른 생선에 풍부하게 들어있으며 아마씨유, 치아씨, 호두 등 식물성 식품에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2 혹은 3회 등푸른 생선을 섭취하거나 보충제를 통해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뇌혈관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는 나트륨 섭취 줄이기입니다. 지나친 나트륨 섭취는 혈압을 높이는 주범이며 고혈압은 뇌졸중의 가장 큰 위험 인자 중 하나입니다. 가공식품, 국물 요리, 패스트푸드 등에 숨어있는 나트륨을 의식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싱겁게 먹는 습관은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점차 미각이 적응하면서 건강한 맛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염 식단은 뇌혈관뿐만 아니라 심장 건강에도 매우 이롭습니다. 여덟 번째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 섭취 늘리기입니다. 채소, 과일, 통곡물, 콩류 등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당 조절을 돕습니다. 또한 장 건강을 증진시켜 몸속 독소 배출에도 기여합니다. 혈관 건강에 이로운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 미네랄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매 끼니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9번째는 정제 탄수화물과 설탕 줄이기입니다. 흰쌀밥, 흰빵,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와 과자 등 정제된 탄수화물과 설탕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혈관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동맥경화를 촉진하여 뇌졸중 위험을 높입니다. 대신 현미, 통밀빵 등 통곡물을 선택하고 설탕이 아닌 자연의 단맛을 즐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10번째 비법은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물은 혈액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혈액의 점도를 낮춰 혈전 생성을 예방합니다.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꾸준히 마시는 습관은 혈액을 맑게 유지하고 이는 곧 건강한 뇌혈관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갈증을 느끼기 전에 미리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식초를 포함한 건강한 식습관은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우리의 삶을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여 꾸준히 실천한다면 분명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뇌졸중은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찾아오는 질병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 습관이 뇌혈관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무심코 반복하는 잘못된 습관들이 뇌졸중의 위험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기도 합니다. 제가 뇌졸중 환자들을 만나보면 위험 요인들을 이미 오래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 습관 개선은 약보다 더 강력한 예방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계해야 할 뇌졸중 위험을 높이는 생활 습관들은 무엇일까요? 첫째, 흡연입니다. 담배는 백해무익하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흡연은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혈전 생성을 촉진합니다. 니코틴은 혈압을 상승시키고 혈관을 수축시켜 뇌혈관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뇌졸중 발생 위험이 24배 높다고 알려져 있으며 간접 흡연 또한 위험합니다. 금연은 뇌졸중 예방을 위한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첫걸음입니다. 둘째, 과도한 음주입니다. 적당한 음주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과도한 음주는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키고 두정맥을 유발하여 뇌졸중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폭음은 혈관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뇌출혈의 위험도 증가시킵니다. 술은 주 2회 이하, 한 번에 남성 기준 2잔, 여성 기준 1잔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운동 부족과 비만입니다. 활동량이 적으면 혈액순환이 둔화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기 쉽습니다. 또한 비만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뇌졸중의 주요 위험 인자들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30분 이상, 주 3에서 5회 유산소 운동 걷기, 조깅, 수영 등을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혈관 건강을 크게 개선하고 뇌졸중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넷째,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수축시키며 염증 반응을 유발하여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수면 부족 역시 혈압을 높이고 면역력을 떨어뜨려 전반적인 건강을 해칩니다.
스트레스 관리 기본 명상, 취미 활동 등을 찾고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뇌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합니다. 다섯째, 불규칙한 식사와 영양 불균형입니다. 앞서 식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했듯이 인스턴트 식품, 가공식품 위주의 식단은 혈관 건강을 악화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여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들은 당장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뇌혈관을 서서히 망가뜨려 결국 뇌졸중이라는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건강을 위한 작은 변화들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뇌 건강은 당신의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앞에서 뇌졸중 위험을 높이는 생활 습관들을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반대로 우리의 뇌혈관을 튼튼하게 만들고 뇌졸중 위험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는 긍정적인 생활 습관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뇌졸중은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꾸준하고 건강한 습관을 통해 충분히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첫째,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입니다.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등 주 3에서 5회, 한 번에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혈압을 낮추며 좋은 콜레스테롤 HDL 수치를 높여줍니다. 또한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되어 뇌혈관 건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운동은 혈관의 탄력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둘째, 균형 잡힌 식단 유지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과일, 채소, 통곡물, 등 푸른 생선, 견과류 등 자연식품 위주의 식단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섬유질이 풍부한 식단은 콜레스테롤과 혈당 관리에 탁월하며 항산화 물질은 혈관 손상을 막아줍니다. 가공식품, 짠 음식, 단 음식은 최대한 피하고 건강한 재료로 직접 요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셋째, 적정 체중 유지입니다. 비만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뇌졸중의 주요 위험 인자들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단을 통해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뇌혈관 건강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체중 감량은 혈압과 혈당 수치를 개선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금연과 절주입니다. 이미 강조했지만 금연은 뇌졸중 위험을 즉각적으로 크게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술은 가능한 한 적게 마시거나 아예 끊는 것이 좋습니다. 이 두 가지 습관만 개선해도 뇌혈관 질환 위험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수면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명상, 요가, 취미 활동, 대화 등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하루 78시간의 질 좋은 수면은 뇌가 회복하고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수면 부족은 혈압 상승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여섯째,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만성 질환 관리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부정맥 등 뇌졸중의 위험 요인이 되는 만성 질환이 있다면 의사의 지시에 따라 꾸준히 약을 복용하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뇌졸중 예방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건강한 생활 습관들은
뇌졸중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신체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바꾸기 어렵다면 오늘부터 딱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뇌졸중의 경고 신호를 아무리 잘 알고 있다 해도 막상 위급 상황이 닥쳤을 때 당황하여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뇌졸중 증상을 빠르고 쉽게 인지하고 대처하기 위한 간단한 자가 진단법이 있습니다. 바로 FAST입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응급 상황 대처법으로 증상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FAST는 뇌졸중의 가장 흔한 증상들을 압축해 놓은 체크리스트입니다. 이 네 가지를 기억하고 활용하면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FAST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F는 face, drooping 얼굴마비입니다. 환자에게 웃어보세요라고 요청했을 때 얼굴의 한쪽이 처지거나 비대칭적으로 움직이는지 확인합니다. 입꼬리가 한쪽으로만 올라가거나 한쪽 눈이 잘 감기지 않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뇌의 손상으로 인해 안면 근육을 움직이는 신경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A는 arm weakness, 팔다리 힘 빠짐입니다. 환자에게 두 팔을 앞으로 나란히 뻗어 10초간 눈을 감고 유지하도록 요청합니다. 뇌졸중 증상이 있다면 한쪽 팔이 저절로 아래로 떨어지거나 아예 들어 올리지 못하는 등의 약화를 보입니다. 다리에도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S는 speech difficulty, 언어 장애입니다. 환자에게 간단한 문장에 하늘은 파랗다 또는 안녕하세요를 따라 말하게 하거나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말하게 해봅니다. 발음이 어눌하거나 말을 더듬거나 단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말을 전혀 하지 못하는 등의 증상을 확인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T는 time to call emergency, 시간, 즉시 신고입니다. 위 세 가지 증상 중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망설이지 말고 즉시 119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증상이 잠시 호전되었다고 해서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과성 허혈 발작 TIA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곧이어 더 큰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뇌세포 손상을 최소화하고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FAST는 뇌졸중이 의심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당신의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이 간단한 진단법을 꼭 숙지하고 계십시오. 이 지식이 위급한 순간에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만수무강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뇌졸중이라는 무서운 질병의 경고 신호부터 예방을 위한 건강 습관, 그리고 위급 상황 대처법까지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한 소중한 정보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결국 핵심은 관심과 실천입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도 귀 기울이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며 응급 상황 발생 시 주저없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뇌졸중으로부터 벗어나 무병장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저는 늘 강조합니다. 의료진은 여러분의 건강을 돕는 조력자일 뿐입니다. 진정한 건강의 주체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오늘 얻은 지식들을 삶 속에 적용하여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현명한 관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활기찬 나날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만수무강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무병장수하며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오랫동안 행복을 나누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바람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수무강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이 소중한 건강 정보를 만날 수 있게 하는 사랑입니다. 늘 만수무강은 여러분의 무병장수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